저는 이거 팩트라 업그레이드 밀린 거 좀 오히려 더 호재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낫다. 오히려 좋다.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자, 미국의 2월달 PC 물가 전년 대비 2.5% 상승, 개인 소비 0.4%. 일단 저번 주 금요일날 미국장이 빠진 이유가 있는데 뭐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보자면은 일단 트럼프 관세 인상 언급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PC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실시간 방송에서 이번 달 PC 살짝 상회할 것 같다. 예상치보다 0.1 정도 좀 높게 나올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0.1 정도 높게 나왔고, 근데 상세 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방송 끝나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근데 상세 지표까지도 안 좋았습니다. 중국 대만 전쟁 발발시 시즌 종료라고 보시나요, 코인이슈님? 시즌 종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국 대만 전쟁 발발 될까요, 지금? 누가 된대 또? 경제 유튜버가? 아니면 뭐 또 어디서 막 또 겁줬어? 지금 대만 말고도 싸울 애들이 지금 천지빛깔인데 무슨 대만 전쟁이에요. 중국 대만 전쟁은 언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냐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제발 막 그런 방송들 보고 막 쫄지 마. 첫 번째, 중국이 진짜 위험할 때, 시진핑 정부가 위험할 때 경제적으로나 본인의 위험함을 외부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시선을. 두 번째, 미국이 대만 반도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을 때. 이 두 가지 아닌 이상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근데 이 두 번째 지금 두 가지가 해당이 안 되죠.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에 해당될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로 시진핑 정부가 흔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그런 질문들은 할 필요 없다는 거. 꼭 하락할 때 대만 전쟁, 이더리움, 바이낸스 상장 폐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거 악재 퍼뜨리는 거 항상 그래요. 시장 안 좋으면 안 좋은 이야기를 다 갖다 붙이고 항상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PC 지표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5% 상승 나왔는데 1월달 지표보다 반등을 했습니다. 1월달 지표보다 일단은 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자, 지금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갔다는 건 안 좋죠, 당연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물가를 어떻다? 올라갔다. 부정적인 이야기겠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더니 근원 상품 물가가 올랐어요. 자, 근원 상품 물가가 올랐다는 게 무슨 뜻일까? 2월달 PCE가 높게 나왔다 그래서 4월달에 발표되는 CPI도 높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이것만 보고서는. 근원 상품 물가가 올랐다는 거는 트럼프 관세 인상 영향이 끼쳤다는 겁니다. 2월달에 미국 물가에 트럼프 관세 인상 이 부분이 영향을 끼쳤다. 자,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트럼프 관세 인상 때문에 어떤 품목은 매수를 선제적으로 구매를 하는 품목도 있는 반면에 어떤 다른 품목에는 선제적으로 구매를 안 하고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품목이 있다. 이 지표가 이번에 저번 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미국 2월달 PC 지표에서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이러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 관세 때린다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때릴 겁니다. 겁줬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월달 PCE 지표에서 자동차 관련된 지출은 올라갔어요. 자동차 소비가 올라갔습니다. 왜? 야, 트럼프 저놈이 자동차 관세를 때려가지고 세금을 더 내게 할 것 같다. 그랬더니 자동차 소비가 늘어났죠. 자동차 관련된 소비는 늘어났어요. 근데 외식 지출은 어떻게 됐을까? 외식 지출 감소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데 그럼 관세를 올리는 품목에 해당하는 뭐 자동차 또 뭐 있죠? 뭐 반도체 아니면 원자재 이런 애들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그리고 소비도 더 빨리 땡겨서 해야겠죠. 미리 사놔야겠죠. 근데 외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 뭐 식량 가격을 올릴 것도 아니고. 물론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외식도 그렇고 다 그 음식 가격이 후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식이라던가 트럼프 관세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들, 필수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것들은 소비를 줄이죠.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었죠. 아래 공포 막 얘기하면서 미국도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샴의 법칙 그 저작하신 분 플라우디 샴 그분도 미국은 얕은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갈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나오는 걸까? 저번 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PCE 지표만 딱 봤을 때는 트럼프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이런 품목에서는 소비가 증가했어. 그랬더니 물가가 높게 나왔네. 물가는 높아졌어요. 근데 외식이나 이런 트럼프 관세 인상에 직접적인 당장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러한 품목들, 이러한 섹터들은 소비를 오히려 줄었네. 그 외식은 어디에 들어가요? 서비스업에 들어가죠. 미국은 서비스업으로 굴러가는 국가죠. 미국 GDP의 70% 소비로 이루어졌고 그 소비의 그 기반이 제조업인가요? 서비스업인가요? 서비스업이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는 소비가 감소됐네요. 소비 감소면 경기 침체죠. 자, 여러분들 배운 거 한번 봅시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소비는 감소해. 경기 침체야. 이거 뭐죠? 이거 뭔가요?
물가는 올라갔는데 소비는 감소했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샴의 법칙 그 창시자 클라우디 샴도 미국은 얕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PCE 지표만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저번 주 금요일날 지표만 봤을 때는. 그럼 코인이슈야, 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냐? 아니요. 제가 저번 주 멤버십 방송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은 힘들 겁니다. 좀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죠? 물론 얕은 스태그플레이션 지금처럼 가능성 그거는 가능하다. 근데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은 힘들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월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걱정하는지 좀 아시겠어요? 지표 들으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이 물가도 올리고 있고 소비도 침체시키고 있다. 양방향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주 PCE 지표만 봤을 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에요. 됐다는 게 아니라 우려입니다. 우려. 또 이거 얘기 뭐 스태그플레이션 했다고 해서 뭐 또 시즌이 끝났고 뭐가 됐고 의미 없어요. 자, 미국의 3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57.0, 2022년도 11월달 이후 최저. 당연히 최저죠. 좋을 수가 없죠. 트럼프가 관세 인상 저렇게 때리고 당연히 소비자 심리지수, 무슨 신뢰지수, 무슨 소비 심리지표 이런 지표들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기대 인플레이션 높게 나왔고, 그리고 물가 올라갈 것 같다고 하고 성장 당연히 떨어질 것 같다. 안 좋게 해석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줬죠. 저번 주 금요일날. 자, GDP 나오 1분기 정말 마이너스로 금 수입 조정에도 마이너스 0.5. 자,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계속해서 흔들어대니까 GDP 나오뿐만 아니라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각종 미국 GDP 그 데이터를 통계내는 데이터 기관들이 1분기 성장률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역성장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마이너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어요. 이거 지금 완전 추정치기 때문에 아예 맞을 수는 없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 정부에 시위하는 겁니다. 역성장 뜬다고. 간접적으로 시위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자, 룰루레몬 15% 하락, 실적 우려에 투자 의견도 하향. 자, 제가 룰루레몬을 왜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 레깅스 사세요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지수 이런 것들도 무너졌고 실제로 미국 PCE 지표에도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냐면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 근데 이거는 이미 미국의 1분기 실적 발표 이전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하긴 했어요. 이번에 룰루레몬 발표 때도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때문에 무너졌냐면 향후 가이던스를 안 좋게 줬습니다. 왜? 그 관세 인상 때문에. 그럼 기업들은 이거를 빌미로 뭐를 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 타이즈랑 쫄쫄이 좀 싸게 팔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류비가 올라갔고요. 인건비도 올라갈 것 같아요. 10% 인상. 페라리 CEO 뭐라 그래요? 10% 인상. 그럼 제품 가격 올라가면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죠. 그럼 소비자들은 상품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서 소비를 하던가 아니면 소비를 줄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물가 상승 혹은 소비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겠죠. 이래서 트럼프 관세 인상이 우리한테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장기간 지속이 되면 안 좋은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기업들한테도 향후 가이던스 이런 식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얘기도 해주면서 안 좋은 얘기도 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28일날 총리 취임 이후에 트럼프랑 첫 통화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주권 존중했다. 트럼프가 캐나다 얘기를 했다 얘기를 하시는데 자,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읽는 기사들에는 캐나다가 미국이랑 전면전을 펼치기로 공표를 했다. 싸우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나오죠. 그거 맞지 않아요. 4월 말에 캐나다에서 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연히 세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니 총리는 지지율 때문에.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경제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캐나다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멕시코보다 캐나다가 더 깨게 해야 되는 수준이야. 그럴 때 캐나다랑 미국의 이런 안 좋은 전면전을 펼친다?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반란, 결국 결제 중단, 제2의 TMF 우려. 사실 저는 미국 증시나 우리 코인 시장은 걱정하지 않아요. 전망을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참 마음이 아프고 좀 전망을 좋게 드리고 싶어도 좋게 드릴 수 없는 게 우리 한국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트럼프 당선되면 한국 진짜 많이 힘들어질 거고 여러분들 자영업자분들 진짜 많이 무너질 거고 유통업체들 진짜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 분 1번. 제가 작년에 트럼프 당선 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환율 1470원 넘었죠? 1번 한번 올려볼게요. 기억난다.
아마 멤버십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유통업체들 우수수 무너질 가능성 높습니다. 단 반도체나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대기업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대신 중소 유통기업들 업체들은 힘들 겁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신기하게 상반기에 홈플러스 터지고 반란 터지고 EMF 터지고 이렇게 터지죠. 제가 요거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거 기억나시나 모르겠. 제가 이거 한국은 우리 멤버십방에서 따로 한번 빼가지고 한번 다뤄드릴게요. 한국은 굉장히 힘들다. 작년에 제가 12월 초에 비상계엄령 터졌을 때 달러 자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했을 때가 아마 원화 환율이 1300원 후반대일 겁니다. 1370원이었나? 지금 1470원이죠. 이제 1500원 육박하죠. 저 작년에 12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 그냥 그대로만 하셨어도 여러분들 자산을 최소 10%에서 15%까지 지킨 겁니다. 단순히 그냥 달러로 바꿨던가 아니면 다른 화폐로 바꿨음에도 지킨 거야. 물론 최근에 달러가 조금 빠져가지고 조금 떨어지긴 했겠지.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한국이 진짜 좀 위험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코인 계좌만 걱정이죠? 아니요. 여러분들 직업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진짜 우리한테 운이 좋게 알트장이 됐던 다시 한번 우리 리바운딩이 나와서 상승장이 나오잖아요. 그때 욕심 부리지 말고 원하는 우리가 적정 수준 가격에서 익절하셔가지고 현금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진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상승장이 딱 도래했을 때 여러분 구독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출 있는 거 갚으세요. 무조건 대출부터 갚으세요. 이번 상승장에서 여러분들 덜어내고 현금화한다, 엑시트한다, 그 돈 갖고 대출부터 다 갚으세요. 여러분들 금리 떨어질 것 같죠? 한국 금리 안 떨어져요. 못 떨어집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약달러를 용인하고 뭐 금리 내린다 그래서 하루 아침 사이에 금리 떨어질 것 같죠? 아니요. 한국은 못 떨어져요. 쉽게 못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부터 갚으세요. 대출부터 갚고 현금 꼭 손에 쥐고 있으라는 거. 여러분들 업비트 계좌 아니면 뭐 증권 계좌 그걸로 갖고 있다 그래서 그 현금 아니에요. 은행으로 빼야지 그게 계좌입니다. 이해되셨죠? 원화로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USDT도 아닙니다. 위험해요. 또 언제든지 또 눈 돌 수도 있어. 40% 50% 올라가면 또 매수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손이 모르게. 자, 트럼프 상호 관세 우리가 얻을 게 있다면 협상 가능하다.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얻을 게 있다면 협상 가능하다. 야,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는데 그럼 관세 내려줄게. 얘기하잖아요. 4월 2일 이제 다 돼가니까 계속해서 빨리 재촉하잖아요.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자, 이더리움 개발자 메인넷 팩트라 업그레이드 4월 30일 예정. 잠정이라 하고요. 또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4월 말 저는 바뀐 거 좋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거 팩트라 업그레이드 밀린 거 오히려 더 호재라고 봅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뭐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4월 8일이었죠. 4월 초였는데 4월 말로 옮겼어. 전 오히려 낫다. 오히려 좋다.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자, FTX 5월부터 주요 채권자 상한 시작 16조 원 현금 동원한다. 뭐 이것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5월부터 주요 근데 이것도 밀릴 것 같아. 이미 뭐 상반기부터 막 상한 시작한다 얘기했는데 허위로 계속 그 신청한 건수도 있고 아마 밀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준다 그러면 뭐 현금으로 준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동성이 나오는 거니까 뭐 나쁘지는 않겠죠. 자, 스테이블 코인 시장 2천억 달러 돌파. 테더 독주. 일단 스테이블 코인 시장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얘기 좀 해드릴 거예요. 한국 스테이블 코인 좀 얘기 좀 해드릴 거고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 겁니다. 자, 트럼프 백악관 세 번째 임기 도전 가능성 열어도 MBC 뉴스의 방법이 있다고 밝혀. 여러분들 너희네 욕심도 많아. 세 번째 임기 도전 가능성 열어뒀네요. 이거 뭘까? 사실 지금 헌법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 다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임기를 해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부통령으로 출마하는 방법이에요. 전시상 그래가지고 계속 끌고 가. 뭐 그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출마를 하고 그리고 제임스 반스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는 거야. 개정 안 해도. 그리고 나서 그 제임스 반스가 당선이 되고 나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부통령이 뭐 이렇게 올라오는 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요. 지금 헌법상은. 근데 이게 실제로 이름을 까먹었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이거를 재무부에 문의 요청을 했었던 대통령이 있었어요. 문의 요청을 했었고 문의까지 했었는데 결국 시행을 하진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 하면서 할까? 라는 생각은 안 해요. 당선 후 권력을 넘기는 행위.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소련도 그랬었어요, 사실. 푸틴도 이전에 이제 그 연임이 끝났었는데 그 총리 자리에 앉힌 다음에 뒤에서 이제 푸틴이 해놓고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러기에 트럼프 나이가 너무 많아. 그렇기도 맞아. 뭐 바이든 형님이랑 뭐 얼마 차이 난다고. 내년이 다르고 내후년이 달라요. 요때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근데 저는 지금 뭐 이게 가능한지 안 하는지 그걸 다 떠나서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정도로 지금 막강하다. 트럼프의 영향력이, 입김이. 당 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무슨 정치인이 지금 누가 있는지 아예 뭐 매스컴에 안 나오죠? 아마 민주당 지지율이 역사적으로 아마 이렇게 밑바닥을 칠 거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지금 트럼프의 관세 인상, 이런 독주, 이런 막 전쟁 터트린다, 막 말하는 것들이 있죠? 이걸 누가 막아줄 수 있냐면 두 부류가 막아줄 수 있어요. 첫 번째, 미국 국민들. 두 번째, 민주당. 근데 민주당이 힘을 못 쓰니까 우리가 이젠 좀 기댈 부분들, 그럼 미국 국민밖에 없어. 그럼 실제로 트럼프 관세 인상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막 튀고 미국 국민들이 막 시위하고 막 들고 일어나서 그런 경우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많이 좀 더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되고. 그래서 한 가지 고민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좀 너무 적지 않나. 트럼프의 입김이 너무 세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날 유출이 나왔네요. 근데 뭐 유입도 그렇고 유출도 그렇고 크게 의미 없다. 자, 이더리움도 크게 의미 없다. 뭐 빨간색이든 유입이든 크게 의미 없다는 말씀.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4월 1일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CPI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4월 3일날 발표되네요. 4월 4일 실업률, 4월 4일 뭐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4월 초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정부 효율부가 공무원 자른 거기 효과가 올까?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4월 10일 미국 CPI 이거는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 미국 물가가 4월 달에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 우리가 한번 열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미국 PPI도 우리가 한번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4월 10일이랑 11일 요거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물가 지표 지금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는 여러분들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이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높게 나와도 그리고 낮게 나와도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월가 예상치대로 나와야 쏘쏘. 너무 높게 나와도 안 좋다. 너무 낮게 나와도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월도 나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파월 등판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4월 2일 날 3일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트럼프 관세 인상이 좀 세게 나와. 그러면 금요일 날 파월 연준의장이 등판해서 살짝 시장을 좀 안도시켜줄 수 있는 멘트.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조금 안 좋게 나온다. 뭐 괜찮게 나왔다. 시장이 좋게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나와서 그대로 스탠스를 해주던가 아니면 연준까지도 시장을 조금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멘트를 해주던가. 자, 봅시다. 미국 소매 판매. 소매 판매도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좋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모르겠고, 5월 1일 금리 못 올립니다.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일본 금리를 만약에 인상한다 예상하는 시점이 한번 뽑자면 6월에서 7월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건 마저도 밀릴 수 있어요.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자, 그리고 8일날 연준 금리 결정 저는 좋게 봅니다. 당분간 FOMC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왜?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이 살아있는 이 시점에는 연준도 좋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연준 푸시 나올 수밖에 없다. 연준도 숏, 트럼프도 숏,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한 기간은 당연히 푸스를 해줘야겠죠. 들어 올려줘야, 하단을 막아줘야겠죠. 그래서 아마 연준 금리 결정은 나쁘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들도 있게 봅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여러분들 이번 주 진짜 빅 위크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4월 3일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2일 이제 우리 새벽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4월 3일 날 트럼프 상호관세 인상 어떻게 올릴 건지 표적 관세죠. 엄밀히 따지면 그거 말씀 나오고 금요일 날 제롬 파월 연준의장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3일, 4일, 목요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잠자기는 글렀네요.